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교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수천 명이 모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이자 특수작전군 사령관이 북한군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북한군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로 집결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공격하며 점령해 현재 교전이 치열한 곳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23일 이후 북한군 수천 명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북한군을 이끌 책임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김영복 부총참모장을 지목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에 입국한 게 확인됐고 우크라이나군이 입수한 러시아군이 만든 간부 명단에 김영복의 이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부총참모장은 북한군의 첫 특수작전군 사령관 출신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최측근이자 특수부대 사령관 출신을 보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러시아군 텔레그램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과 마주치거나 생포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걸로 추정되는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무기를 버려라, 도망가지 말라 등 한국어를 우크라이나어로 발음할 수 있도록 쓰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에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찾을 예정입니다.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고 유사시 북한군을 신문하는 역할의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나토와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보복 공습을 하면서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놓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것이 끝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란을 겨냥한 보복 공습을 두고 양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대선을 열흘 앞두고 중동 사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즉각 막 보복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자국의 영토 보전 침해에 맞서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면서도 모든 대응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복수의 불길, 피해의 대가와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유엔 측에 이스라엘을 규탄해달라고 촉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28일 소집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작전 중인 이스라엘 군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만든 대규모 땅굴을 발견해 폭파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כל מתחם כזה, מזרונים, מיטות, עם תחמושת ביחד, מזגנים, ציוד לחימה, מקרר, מלא, עובד צלפים. 그러면서 이 땅굴은 길이 1.5km로 헤즈볼라가 지난 15년 동안 건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받은 돈이 대선 여론조사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하고 있는데 명 씨는 모든 걸 부인하며 정권 교체에 한몸 바쳤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돈을 받지도 여론조사를 조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정권 교체에 이 한몸 바쳤다고 대선 때 공을 강조합니다. 그러더니 운명을 건 싸움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건곤일척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자신의 통화 녹취들이 공개되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압박을 느낀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오늘도 명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021년 말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공천을 기대하고 명 씨에게 준 돈 2억여 원이 대선 여론조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돈은 모자르면은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네네네네. 한테 받으면 됩니다. 예, 추가 알겠습니다. 좀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돌린다. 검찰은 김 소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들이 써준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공천 대가가 아니라 운영 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 했으니 말을 맞추자는 취지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의혹 관련 증언을 했던 강혜경 씨는 다음 달 2일에도 국회에 출석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장외 집회가 다음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집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두 번째 회담을 앞둔 신경전도 벌써 치열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가 꼼수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입니다. 최혜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당내 일부의 반대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는 게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주요 핵심 이 당직자 상상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특검법 통과를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와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돌파구를 찾는 한 대표가 수싸움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다음 주말 장외 집회에도 나섭니다. 다 같이 11월 2일 날 모여서 김건희 특검법 간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일 다 모입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집회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11월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 선동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처음으로 탄핵 집회에 나서면서 장외 집회 전국에 불을 당겼습니다.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끌어내려야 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인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이 오후에 먹통이 되면서 고속버스나 택시 이용하려는 분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에서 서울에 오려던 이 남성, 표 확인을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티머니 어플 접속이 안 된 사태 때문에 티켓을 검표하시는 분께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직접 결제하는 내역을 보여주면서 오늘 오후 1시쯤 티머니 앱 접속이 지연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표를 사는 건 물론 예약 내역도 확인할 수 없어 전국 버스터미널 140여 곳에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매표소 직원분께 항의하는 분도 계셨고 좌석번호를 모르니까 빈자리에 아무렇게나 앉고 오는 택시에 달린 단말기도 먹통이 됐습니다. 개인 택시건 법인 택시건 다 먹통이 됐어요. 카드 꽂아도 요금 결제도 안 되고. 결제가 안 돼서 기사님이 단말기가 고장났나 해서 여러 번 껐다 켰다 하시다가 또 계좌이체로 또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티머니 측은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복구를 했지만 한동안 불안정한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티머니 측은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추정되는 원인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구에서 50년 된 2층 빌라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용산구청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길, 사람이 지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희뿌연 먼지와 함께 건물 외벽이 트럭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어제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2층 다세대 주택이 무너졌습니다. 또 2차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좀 철거하는 쪽으로. 오늘 오후 12시 반쯤 이 건물의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건물은 지붕부터 무너져 내려 반으로 접힌 듯한 모습입니다. 건물 무너지면서 벽돌 떨어져가지고 이 뚜껑이 날아가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뚜껑도 깨지고. 현재 이 건물엔 사람이 살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인데다 주변의 카페와 음식점 등으로 오가는 사람들도 많던 곳이라 불안감은 큽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안 들어갈게요. 안전지장 받고 들어가야지. 1974년 지어져 50년 된 이 건물은 상가로 쓰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은 공사를 하다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을 건드리면서 건물이 무너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대통령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이 있을 경우 현재 닷새인 휴가를 열흘로 늘리고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금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닷새만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유산과 사산 휴가 기간을 열흘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곁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난임 가정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1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증가하는 등 최근 혼인과 출산율 상승이 정부의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적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아직은 낙관하긴 이르다고 봤습니다. 자녀를 가지려는 그런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 후속 효과라고 한다라면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정부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신규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한편 결혼식에 드는 비용이 갈수록 비싸져서 식 치르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고 예비 부부들은 말합니다. 이 소식은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5월 결혼을 앞둔 정현대 김세연 씨.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웨딩 물가에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해서는 결혼하기가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걸 좀 체감하고 있어요. 실제로 잡아본 예산보다도 너무 훌쩍 많이 띄워놓은 그런 물가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헬퍼비도 또 따로 묻고 촬영을 해도 꽃값도 또 따로 들고. 올해 평균 예식장 비용은 1,283만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21%나 뛰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뜻하는 스드메 비용도 작년보다 8% 올랐습니다. 웨딩업계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영향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문 닫은 업체가 많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불만이 커지고 나서야 정부는 웨딩업계의 가격 고지를 의무화하는 표시제를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데 결혼식 과정에서 그 신랑 신부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늑장대초로는 결혼, 나아가서 출생을 꺼리는 분위기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인천공항이 연예인들이 오갈 때 혼잡한 상황을 막겠다면서 연예인들은 별도의 출입문을 쓰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과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죠. 결국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세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씨 출국길, 경호원들은 인천공항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기도 했습니다. 과잉 경호 논란이 일자 인천공항공사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유명 연예인에게 별도 출입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연예인이 벼슬이나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특혜로 접근하는. 별도 출입문을 통하면 줄 설 필요 없이 면세구역에 갈 수 있습니다. 승무원 외에는 임신부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외교관 등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연예인에게 허용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기준을 어디까지가 유명한 사람인 건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일반인으로서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도 최소 1시간, 2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것을. 비판이 이어지자 공사는 내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미국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미시간에서 나란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의 미시간 유세에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등장해 힘을 보탰습니다. We can't just sit around and complain. No, we've got to do something. 미셸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해리스는 트럼프 때문에 여성 낙태권 판결이 뒤집혔다며 이번 선거는 여성의 근본적 자유에 대한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 Donald Trump still refuses to even acknowledge the pain and suffering he has caused. 트럼프 역시 미시간에서 대규모 유세를 갖고 한국, 일본, 중국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고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Your energy prices will be cut in half within 12 months from January 20th, which is when we would take over. 미시간에서 비중이 높은 무슬림 단체 일부 인사들이 지원군으로 나타나 트럼프 지지를 밝혔습니다. We as Muslims stand with President Trump because he promises peace. He promises peace, not war. 경합주에서 1%포인트 안팎의 초박빙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낙태권과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총선에 해당하는 중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취임한 뒤 26일 만에 선거입니다. 도쿄 연결하죠. 자, 정원석 특파원, 선거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선거 결과가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19.14%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전보다 2.35%포인트 더 낮은 수준입니다. 3년 전 중의원 선거 당시 전체 투표율은 56%도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현지에서는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선거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그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소선거구 의석이 289개, 비례대표 자리는 176개로 전체 465석을 놓고 각 정당이 경쟁하게 되는데요. 자민당 연립여당이 과반인 233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선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요. 연립여당이 과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시바 정권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가까스로라도 연립여당이 과반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는 내년 참의원 선거까지는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오늘 오전 배우 고 김수미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연예인 장동민, 정준하, 윤정수가 가족들과 함께 관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서효림 씨도 눈물을 보이면서 함께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근처에 배설물 모양의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이 조형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자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던 폭동을 풍자하기 위해 설치된 걸로 보입니다. 조형물 아래에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신성한 의사당 곳곳을 약탈하고 대소변을 보기 위해 의사당을 침입한 용감한 남녀를 기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엊그제 파리 생제르맹의 공개 훈련을 찾은 누군가 다가오는 이강인 선수에게 가짜 중국인이라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과 축구 팬들은 이강인은 한국인 선수라며 훈련장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난 건 충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관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작품마다 개성 강한 연기로 사랑받는 배우 이동희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워낙 패션 감각이 좋기로 유명하신데 아유,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있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네. 오늘 신경을 좀 써봤습니다. 그리고 패션 감각뿐만 아니라 사실 유머 감각도 또 탁월하시잖아요. 아, 네. 스스로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저는 패션 감각은 사실 제가 스스로 인정하지는 못하는 부분인데요. 유머 감각만큼은 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노력이 다분히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머 감각만큼은 제가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 자리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영화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네네. 결혼하겠나? 네. 로 돌아오셨어요. 어떤 작품인지 좀 직접 설명을 해주실까요? 결혼을 앞둔 선우와 우정이라는 어떤 그 두 인물 그리고 한 커플이 조금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 결혼을 앞두고 그것이 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감독님이 직접 겪으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굉장히 또 디테일하고 현실적으로 작품이 이제 조금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느낌일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사투리 연기도 하셨잖아요, 이번 네네네. 영화에서. 네. 그거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사실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사투리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모창이나 성대모사 이런 거를 아주 좀 즐겨 하는 편이고 맞아요. 진짜 잘하시잖아요. 조세호 씨 성대모사도 너무 네네네. 잘하시잖아요. 그분은 정말 똑같이 할 수 있죠.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연습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아이고, 너무 재밌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듣고 흉내 내는 거를 조금 그쪽 부분에서 좀 발달이 탁월한 돼요. 능력이 있으신 거고. 탁월하지 않고 조금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품도 감독님이 부산 분이셔가지고 그분한테 조금 헷갈리거나 좀 어려운 지점들은 바로바로 듣고 또 이렇게 연기를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네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애드리브를 네. 즐겨 하시는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번 영화에서도 좀 그렇게 하셨을까요? 감독님들이 저한테 미리 준비를 원하세요. 주문을 저는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내가 만약에 그 인물이라면 어떤 말을 할까를 준비를 해서 사전에 공유를 하고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한 줄당 그 가격을 좀 매겨서 네, 좀 이게 어쨌든 각색이잖아요. 네. 좀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작업하시는 감독님들께 한 줄당 5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11월에 연극도 또 하시잖아요. 네. 연극 준비 잘 되고 있으세요? 타인의 삶이라는 연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연극하고 지금 처음으로 그 무대에 이제 서게 됐어요. 근데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동시에 설레이기도 하고 이 연극의 특성상 지금 빈 무대에서 연기를 하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배우가 연기로만 그것을 설명하고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형태의 연극을 하게 됐는데요. 좋은 동료들과 아주 재밌게 아주 쫀쫀하고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매일같이 지금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연습을 하고 있어서 참 기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2013년에 데뷔를 하셨나요? 네네네. 그 지금 10년 넘게 네네. 배우로 살아오신 건데 네. 어떠세요? 이렇게 쭉 돌아보면? 연기자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건 참 다행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꿈을 이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제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할과 연기를 만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숙제에 대한 부담은 늘 있는 편이어서 그것이 좀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꼭 해보고 싶은 뭐 장르나 역할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문득 음악 영화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셨던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르셨던 어떤 가수를 연기한다거나 뭐 악기를 다룬 사람을 연기한다거나 그런 좀 제가 또 아무래도 노래나 이런 음악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MSG 워너비로 활약하시기도 하셨고 노래도 그냥 좋아하는 거죠.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림도 잘 그리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캐리커처. 전혀 아닙니다. 물론 네. 그 캐리커처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원래 어린 시절 꿈이 만화가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얼굴 그리고 뭐 반 친구들 얼굴 그리면서 조금 발달된 재능인데요. 네. 절대 진짜 캐리커처를 그리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오늘 처음 뵀지만. 그러면 제가 감히. 또 저 맞춤형으로 그리기 때문에 네. 성심성의껏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긴장이 되네요. 이게 획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놀림이냐 그래요? 이게 변하는데 긴장돼요. 아니 최대한 제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조금 그림 보고 클로징 인사 안 하고 그냥 파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뭔가 좀 유려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하나 둘 셋 오. 조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 재미로 빠지지 않았고 절대 약간 감사해요. 그냥 제 눈에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오. 네. 다행이다. 어디 걱정했는데. 치워버릴까요? 어떻게? 아니요, 저 주세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저 집에 걸어놓겠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면 받침이나 뭐 이런 걸로 쓰셔도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저희 끝으로 네. 앞으로 배우로서의 목표, 다음 꿈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뭐 이런 독립 영화도 많이 찍고 있는데요. 여력이 되는 한 네. 조금 더 그런 저예산 영화들 지금 제작이 힘들어서 좀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좀 많이 좀 개입을 해서 그런 시장을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의미 있는 작품 이렇게 영화를 보고 참 가슴에 남는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찾아내서 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은 게 제 배우로서의 목표입니다. 정말 여러 작품에서 오래도록 이동희 씨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과 남부지방 곳곳에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내려가겠고 낮엔 서울과 대구 20도 등 오늘과 비슷하게 선선할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